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자, 이러면서 이 선거구가 바뀌면 의원들 참 여러 명 고생할 것 같습니다. 고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권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의원들 지난 주말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또 한 정치포럼에서는요, 친박계 의원들이 차기 대선 주자로 반기문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왜 그날 했느냐라고 또 좀 비꼬아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민심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의 정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대통령 지지율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47.5%의 긍정평가가 있었고요. 부정평가는 46.6%. 2주 만에 긍정평가가 40%대로 하락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로 인한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고, 또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는 그래서 남남 갈등, 특히 이제 보수 진영 간에도 애기봉 철거 논란 때문에 군대와 또 정부가 또 갈등을 보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중도 진보층에서 조금 더 하락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좀 하락하면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한 3%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공무원 연금이거든요. 공무원들도 이 여론조사 안에 포함이 돼 있겠죠. 비율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분들은 공무원 연금 때문에 이 지지율 하락에 큰 요인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분석해 보면 사실 이것도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임기 2년 차라 본격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이 연금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5글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더 증폭되면 그만큼 이 사회적 그 갈등 해결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과 공무원의 갈등이라는 점에서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으면서 올해 말이라는 어떤 대통령의 이 목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연말까지 가면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의도에서 집회가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10만 명.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모였고요. 또 이게 이렇게 많은 시위를 벌이면 옆에서 이제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제를 하는 경찰도 공무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가장 반대하는 사람과 적당히 반대하는 사람, 가장 찬성하는 사람과 적당히 찬성하는 사람인데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 그게 바로 어떤 표심에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100만 명 조금 이제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또 가족들까지 생각하고 또 공적연금이 들어가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사립학교 교직원들까지 고려한다면 많은 국민들, 유권자들로 치면 적어도 한 10에서 20%가량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지지율이 대략 한 3%포인트가량 빠졌는데 거기 상당 부분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연계가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또 많이 공무원 계층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연금을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여론조사상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당 지지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폭이지만 새누리당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주 연속 하락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서 21.8%로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만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 새정치연합은 문희상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또 이 여당과 새누리당과 극도의 어떤 대결보다는 이
정략적 대결보다는 어떤 정책적 대결을 할 때의 평가 좋지 않습니까? 예. 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그런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고요. 대통령 시정연설 때도 뭐 대통령이 왔을 때 예의를 갖춘다든지 이런 건 할 건 해주면서 우리가 주장할 것은 과감하게 주장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정적, 협력적 모습이면서 나름대로 야권으로서의 견제정당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또 미래에 이미 비대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뭔가 이러한 어떤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그 기대감도 주로 이 화이트 칼라 청의 어떤 유입을 불러오면서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상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유머 감각이 있어요. 참 그 중요한 순간에 툭툭 던지는 그 재치 있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유머 감각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비대한 죄밖에 없는데 운명인지 팔자인지 비대위원장을 또 한 번 맡게 됐습니다. 좀 내려갔으면 좋겠네. 조금 더. 키가 굉장히 크신가 봐요.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요. 앞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하고 그 뒤에 하셨는데 연단 이게 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픽으로 몇 가지 더 재치 있는 입담 화제가 된 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시절 국회 부의장이던 문 위원장이 농림산식품위원회 주최로 국회에 설린 한우 시식회를 찾아갔답니다. 여기에서 소잔치에 돼지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은 후에 생긴 대로 산돼지처럼 포청천처럼 뛰겠다. 필요하면 개작두까지 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시사방송 토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성적이고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요. 또 예쁘시고요. 가슴이 설렐 정도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모님께 좀 미안했던가 봐요. 여보 미안해.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유머 정치, 약방의 감초와 같은 유머 정치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말로서 많은 신뢰를 잃는 것이 바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글 문화연대에서 지난해 조사를 하면서 이 정치인들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화와 타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유머 감각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타났었는데요. 보면은 이러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얼어붙는 이런 어떤 전국에서 이런 유머를 통해서 좀 더 이 국민들이 지켜볼 때도 좀 더 부드럽고 다가서는 이미지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말로 하는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것이고요. 영국 경우에도 처칠 총리 그렇죠. 얼마나 보면은 이 철의 재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머를 통해서 이 전쟁의 와중에도 국민들을 위로했고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도 유머를 통해서 상대 공화당을 누그러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가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일종의 소프트 파워지만 오히려 강력한 파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갑자기 선거구 획정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구가 바뀌면 국회의원들 숫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선거구가 바뀌면 당선될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이 떨어져 나가고 불리한 지역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자, 먼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서 선거구를 나눠야 되는 곳이 전국에 37곳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16곳 가장 많죠. 서울은 3곳, 인천은 5곳 주로 수도권입니다. 반면에 하한 인구수에 못 미쳐서 선거구가 아예 없어지거나 합쳐지게 된 곳이 25곳입니다.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남 등 주로 호남 지방에도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인구수 미달 선거구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이 8곳, 영남이 9곳, 충청권이 4곳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모 의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여상규 의원 네. 있었습니다. 지난 20대, 19대 네. 총선 때 그 선거구 없어진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까지 와서 정말 강하게 네, 이해도 돼요, 사실. 네. 그랬었지 않습니까? 내 지역구 하나 없어진다면 지역구 의원은 네.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시에 사실 저항이 굉장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상규 의원은 결국에는 공천을 받았고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공천을
못 받게 됐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결국엔 여상규 의원이 이제 당선이 돼서 원내 진입하게 됐는데 예. 결국에는 이 부분이 뭐 이른바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당대 당 간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당내에서도 이런 게리맨더링, 좀 공정하지 못한 지역구 획정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또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위원장 간의 의견이 약간 다르죠. 그렇죠. 누가 해야 될 건지. 정개특위에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선관위 같은 아예 제3기관에다 맡겨야 되는 것이냐. 많은 국민들은 정치인들 스스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공천 학살에도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새누리당이 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4주째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 대표인 김무성 대표는 정개특위. 아무래도 정개특위는 대표가 좀 컨트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쓸 수 있고, 김문수 전 지사는 선관위가 하자. 아예 중립적인 곳에서 해야 되자. 이게 벌써 이게 달라져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 내년에 총선 때에 여러 가지 의석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의 변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대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렇게 첨예한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선거구 획정과 개편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친이와 친박의 대결 구도라고 이야기를 분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너무 섣부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번의 대결 구도 중에서 또 선거구 획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정치권의 관심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가령 이 선거구 재개편에 대해서 여전히 소선구제가 많다라는 여론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권은 중대선거구제를 더 원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아하. 이러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정치권 내,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역인 영남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28억 전세 공간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정적인 기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지난주에 소폭 빠져서 0.6%포인트 하락한 20%를 기록했지만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김무성 대표는 0.1%포인트 하락했는데 아무튼 하락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박원순 시장과의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우려했었는데 일단 하락세는 주춤해졌고 문재인, 김문수 위원장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빠져 있는 여론조사인데 또 이제 지난주에 가장 얘기가 많이 됐던 분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기문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부터 벌써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고요. 서로 내 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기문 총장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반기문 오겠다.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조크를 하신 거죠. 네, 바로 이걸 유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반기문 총장이 나타날 경우에 반기문 총장이 일종의 정치권의 블랙홀이 됩니다. 모든 지지율을 다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던 한길 리서치의 지난달이죠. 17일과 18일 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면서 기존의 야권 후보의 지지율,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권의 새누리당의 김무성,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까지 다 빨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반기문 현상이 대세가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정치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계 지어져 있고 짓지 않고 전국적으로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점, 그리고 20대 또는 60대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 문제는 과연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자기 기반을 만들고 이 세력을 자기 세력화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셨던 우리 이택수 대표께서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시정연설 당일날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친박 의원들이 모여서 반기문 총장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반기문 띄우게 나선 것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행사를 리얼미터에서 주최를 했었고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그게 같은 날일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발제를 했었고요. 이제 주체는 그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친박 포럼에서 한 거고요. 일단 날짜가 겹치는 거는 뭐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체 자체는 이제
친박 의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발제를 부탁을 받고 뭐 저야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3개 기관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조사 기관별로 조금 다른 질문 방식이 있었고 특히 이제 방금 배 본부장님이 소개해줬던 그 한길 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조사 문항이 좀 다른 조사 기관이랑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설명했고 최근 들어서 아무튼 반기문 총장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약간의 거품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반기문 띄우기 뭐 행사가 아니었느냐. 왜냐하면 일정이 그렇게 겹쳤고 또 과거에는 공개가 안 됐었는데 그날 행사는 좀 공개가 되면서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을 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임이었는데 그 일부 의원들은 또 뭐 왜 반기문 띄우기냐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반기문 띄우기가 있었습니까?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제가 이제 발제하는 과정이나 또 친박 의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반기문 띄우기는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이제 많은 기자들에 의해서 또 그 행사 이전에 이미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어떤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한 의원님들의 일부 발언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반기문 띄우기는 사실은 아니었었고요. 그 조사 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연구했던 그런 모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자, 시간이 없어서 한 30초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권에서도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중에 권력 의지 없이 대통령 된 사람 없습니다. 정치적 DNA 강해야만 대통령 되거든요. 반기문 총장이 그런 권력 의지가 현재로선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강한 권력 의지를 만들어낼 것은 반기문 총장에게 바로 남북한 관계일 것입니다. 예. 아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 갈등은 해결했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이 남북 통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마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정석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